자, 첫 번째 미션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 미션에서 필요한 것은 일단 햄스터 S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활동지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제 집게가 필요한데 그 집게 박스에 들어있는 요 컵 하나 또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AI 카메라와 와이파이 동굴까지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AI 카메라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사용하실 때 한 가지 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음, 그 배터리가 별로 없을 때는 그 연결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충전을 해 주시고요. 충전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USB 충전 포트가 있는데, 그 우리가 핸드폰 충전하는 거 있죠. 그걸로 충전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햄스터 충전하는 그 케이블 있죠. 그걸로 여기 꽂아서 충전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크로 오핀은 이쪽에 꽂으시고, 그다음 반대쪽을 컴퓨터에 꽂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꽂으면 여기 이제 충전 표시등에 빨간색 불이 들어와요. 그럼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 충전이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조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잘라서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그냥 주행하는 부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집게를 여기다가 연결을 해 주시고요. 연결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그 햄스터 그 그리프 앞쪽 그리프 쪽으로 바짝 붙여서 이렇게 지지대를 붙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목을 완전히 이쪽으로 완전히 꺾어서 끝까지 꺾으시면 돼요. 그리고 카메라를 붙여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그 활동지 위에서 주행을 할 텐데, 이제 뒤로 가는 거예요. 후진해서 이제 가는 건데, 요 집게 방향이 이쪽이 되도록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출발지 위에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집게를 손으로 약간 벌려가지고 예, 그 햄스터가 컵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컵을 여기다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출발할 때 이렇게 집게로 컵을 잡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코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단 그 확장 기능 여기 제일 아래쪽에 있는 버튼이 있죠. 확장 기능 추가 버튼을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여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간단하게 주행하기 주행하는 게 간단하게 주행하기가 있고 카메라로 주행하기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뒷부분에서 해볼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주행하기 요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 요렇게 블록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다 쓰지는 않을 거고요. 필요한 것만 이제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일단 카메라가 보면 이제 햄스터 카메라를 이제 연결을 했을 때 여기 목록에 나타나야 되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 목록 새로 고침 이렇게 하시면 여기 햄스터 카메라가 이제 표시가 되죠. 햄스터 카메라는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죠. 카메라 연결하는 방법.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 목록 새로 고침을 하면 햄스터 카메라가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럼 요걸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카메라 화면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뭔가 튀어나올 것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죠. 요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밖으로 나와요. 창이 카메라 화면이. 근데
요 안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가로 방향으로 조금 더 길쭉하게 생겼죠. 그렇죠. 원래 햄스터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가로 방향으로 긴데, 좀 더 긴데, 요 안에 들어갈 때는 요게 크기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좀 잘려가지고 잘려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행할 때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좀 더 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밖으로 꺼내서 카메라가 이제 가로 방향으로 길쭉하게 되도록 해서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차선이 잘 보이니까. 근데 이제 그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이게 걸리적거리니까 요거 닫아서 다시 안으로 집어넣고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실행할 때 이제 꺼집어내서 뭐 하셔도 되고 뭐 귀찮으면 그냥 요 상태에서 하셔도 돼요. 일단 요 고양이가 좀 눈에 거슬리는데요. 그래서 여기 요 버튼을 누르면 고양이가 사라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요 화면을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차선이 왼쪽이 파란색이고 오른쪽이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실제 활동지를 보면 실제 활동지를 한번 볼까요? 앞으로 가서 실제 활동지를 보면 얘가 이제 카메라가 이쪽을 보고 있을 텐데 왼쪽이 초록색이고 오른쪽이 파란색이에요. 실제 종이를 보셔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카메라가 반대로 되어 있죠. 음, 그래서 이걸 똑바로 하기 위해서 여기 비디오 감지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제 그 카메라와 관련된 블록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비디오 켜기라고 하는 블록이 있죠. 이걸 클릭을 하시면 어, 이렇게 뒤집힌 상태로 켜기가 있을 거예요. 그걸 선택을 하시면 이 뒤집힌 상태로 켜기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좌우 카메라의 좌우를 뒤집어서 표시를 한다. 그 얘기예요. 이런 상태로 해서 이걸 실행을 하면 뒤집은 상태로 켜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겠죠. 초록색이 왼쪽으로 왔죠. 자, 요거는 초록색이 오른쪽에 있는데 그 실제 그 화면하고 다른 거예요. 실제 그 종이랑 그래서 요걸 뒤집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뒤집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코드는 간단한데 일단은 컵을 잡아야 되니까 집게를 닫고 집게 닫기는 어디 있죠? 여기 그림을 보면 되겠죠? 햄스터 블럭에 있는 거죠. 햄스터 블럭은 여기 햄스터 S 블럭이 있고 이걸 클릭하면 블럭들이 쭉 있겠죠? 그 중에서 집게 닫기 원래 이제 집게 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닫기로 바꿔서 집게 닫기 이걸 실행을 하면 닫겠죠?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이제 뒤로 그 후진으로 간다 그랬죠? 후진으로 가는 거니까 주행 방향을 뒤쪽으로 요 블록은 어디 있느냐? 여기 간단하게 주행하기 이걸 클릭을 하시면 있어요. 주행 방향은 뒤쪽으로 하고요. 후진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하는데, 계속 뭐 가야 되니까. 일단은 차선을 찾고, 요 초록색하고 파란색 차선을 일단 찾은 다음에, 여기서는 왜 간단하게 주행하겠냐면,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어요. 왼쪽 바퀴 속도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나중에 뒤에서 해볼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색깔 차선을 찾고 차선을 찾으면 차선을 찾으라고 하면 그때 일단 차선을 찾은 다음에 바퀴 속도까지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계산된 바퀴 속도를 가지고 요 블록도 여기 있겠죠. 간단하게 주행하기. 요 그림을 보면 되죠. 요 그림을 보면 요 블록은 요 그림 있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자동으로 계산된 그 속도 값을 이용해서 햄스터 로봇의 왼쪽 바퀴 속도를 이렇게 요 계산된 속도로 오른쪽 바퀴 속도를 요 계산된 속도로 해서 움직이고 또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러다 다시 돌아와서 또 차선을 찾고 또 움직이고 차선을 찾고 움직이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 얘가 쭉 가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할 때 카메라를 밖으로 꺼내서 실행을 해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차선을 잘 찾아서 쭉 차선을 따라 주행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요렇게 이제 곡선 구간에서 얘가 이제 조금 회전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좀 더 나는 회전을 좀 더 빠르게, 그렇게 좀 더, 회전 방향을 작게 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빨리 돌고 싶다. 그러면 요 블록이 있어요. 블록이 있는데, 여기 0.1이라고 기본값이, 요걸 실행하지 않으면 원래 0.1 값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향 변화량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방향을 변화시키는 정도를 얼마나 할 거냐. 지금 0.1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더 크게 하면 그 변화량이 더 커지니까 더 빨리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더 급하게 회전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 값을 작게 하면 이제 천천히 완만하게 이렇게 회전을 할 거니까 변화량이 적어서 완만하게 회전을 할 거니까 좀 더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갈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요 회전하는 부분은 그런데 요 직선 구간은 어떻게 됐죠? 만약에 이제 똑같이 숫자를 바꿔서 하면 여기 숫자 값이 크다. 그럼 여기서 또 직선을 이렇게 갈 때도 조금 회전량이 크니까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하겠죠. 여기 꼬불꼬불, 여기 꼬불꼬불. 여기선 잘 돌겠지만. 그리고 요 값을 작게 하면 변화량이 적으니까 이제 꼬불꼬불 가지 않고 똑바로 이렇게 갈 텐데, 여기서는 좀 더 완만하게, 변화량이 적으니까 완만하게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요 값을 조정을 하시면 돼요. 뭐 이거 없이도라는 건 0.1이라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뭐 잘 가면 뭐 별 문제 없이 사용을 안 해도 되죠.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뭐 여기든 뭐 요 앞이든 상관없어요. 일단 이렇게 값을 세팅을 하고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움직이면 되겠죠. 그럼 요때 움직일 때 요 바퀴 속도를 계산할 때 요걸 고려해서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변화량이 얼마나 될지 얼마로 하면 좋을지를 우리가 선택적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도로 상황에 따라서. 자,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 여기는 이제 정지하는 게 없잖아요. 계속 이제 주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까지 가서 이제 계속 이동을 할 거예요. 요 넘어가서 이제 뭐 아무렇게나 움직이겠죠. 차선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요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스크래치에서 실행 정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멈출 거고요. 여기서 정지하는 건 요 다음에 해볼 거예요. 그리고 요 코드를 실행했을 때 결과를 다음 동영상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그것과 비슷하게 동작을 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정지선에서 정지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쭉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여기 정지선이 있죠. 까만색 선. 여기서 이제 정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요 바닥에 있는 바닥 센서를 이용해서 요 까만색 선을 감지하도록 할게요. 자, 다른 부분은 이제 앞에 산 거와 똑같고요. 주행하는 부분은 똑같고. 자, 그러면 아까는 이제 계속 반복하기로 했는데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주행을 하도록 했죠. 그럼 언제까지 반복하느냐? 요런 조건일 때까지 반복한다.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고 요 조건일 때까지, 요 조건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한다. 자, 그러면 여기 그 왼쪽 바닥 센서가 이제 아래 양쪽에 하나씩 두 개가 있는데요. 바닥에
햄스터 로봇의 바닥에 보면 까만색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바닥 센서인데 그거는 이제 그 센서 종류 중에서 적외선 센서예요. 적외선 센서는 작동 원리가 적외선을 쏘고 그다음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적외선의 양을 측정하는 건데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으면 반사돼서 들어오는 적외선의 양이 적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이렇게 밝은 하얀색이면 반사돼서 들어오는 적외선의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하얀색인 경우에는 반사돼서 들어오는 적외선의 양이 많기 때문에 센서의 값이 크고요. 그리고 검은색인 경우에는 반사돼서 들어오는 적외선의 양이 적기 때문에 요 센서 값이 작아요. 그러면 요 하얀색하고 까만색하고 이제 우리가 올려놓고 로봇을 실제로 올려놓고 그 센서 값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관찰을 해보면 되겠죠. 관찰을 하시고 관찰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값이 요 까만색 선 위에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대충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올 테니까 20보다 작다. 뭐 좀 더 작게 하고 싶으면 이거 바꾸셔도 돼요. 뭐 10보다 작다.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값이 작다. 그럼 요 말은 무슨 말이죠? 왼쪽 바닥 센서도 값이 작고 오른쪽 바닥 센서도 값이 작다. 둘 다. 두 개의 센서 값 모두 이 까만색 선 위에 올라가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반복한다. 그러니까 쭉 주행을 하다가 그렇게 될 때까지 까만색 선 위에 올라올 때까지 반복한다. 주행을. 그리고 올라왔으면 요 반복문이 끝나죠. 끝나고 정지. 그러면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정지를 하겠죠. 자,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딱 측정해가지고 이 조건을 가지고 반복을 중지하기에는 조금 뭐라 그러죠? 위험한 것 같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정지선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정지선 위에 얼마나 몇 번 지나가는 동안 이제 측정을 하는데 측정했을 때 정지선 위에 있다가 몇 번이나 되느냐, 그걸 이제 횟수를 세려고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0이라고 해야 되겠죠. 0이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따 보고요. 요 0인데, 요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니까 까만색 선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측정을 해봤더니만 까만색 선 위에 있네. 그러면 요걸 플러스 1, 그러니까 1만큼 더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0이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쭉 와서 주행을 하다가 까만색 선 위에 올라가면 이제 처음에 0이었는데 1이 되겠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또 조금 더 움직였는데 그때도 요 까만색 선 위에 있다. 그럼 또 1이 증가하니까 2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0, 1, 2, 3, 4가 됐을 때 종료하는 거죠. 반복을. 요 정지선 값이, 요 변수 값이 3보다 클 때까지 반복해라. 그 얘기죠. 그러면 0, 1, 2, 3, 4가 되면 그때 이제 반복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정지를 한다. 요 숫자는 뭐 상황을 봐서 조정을 하셔도 돼요. 뭐 2, 뭐 4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뭐 이렇게 해도 잘 돼요. 잘 되는데 혹시나 나는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횟수를 세서 적어도 요 지나가는 동안 계속 횟수를 세서 어느 정도 여러 번 측정했을 때도 계속 검은색 위에 있으면 그때 이제 진짜로 정지선 위에 있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정지를 하겠다. 그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고요. 이것도 다음 동영상에서 어떤 식으로 얘가 동작을 하는지를 보시고 그렇게 비슷하게 동작을 하면 된다. 그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속도를 줄여서 주행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그 활동지에 보면 숫자 30이라고 적혀 있는 표지판이 있는데요. 그 표지판을 발견을 하면 그 표지판 위치부터 속도를 30으로 줄여서 가겠다. 그런 얘기죠. 그걸 한번 해볼 텐데, 그러면 표지판을 어떻게 인식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제 티셔츠 머신을 많이 사용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확장 기능 추가 여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이 중에서 보면 여기 이제 영상 분류인데 그 우리 카메라 영상을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이미지 자체를.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온라인 요 TM이 뭐냐면 티처블 머신이에요. 한글로 쭉 길게 적으면 너무 기니까 이렇게 줄여서 TM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티처블 머신. 그리고 온라인 티처블 머신 영상 분류가 있고 오프라인 티처블 머신 영상 분류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그 사이트, 티처블 머신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요거는 그렇지 않고 요 자체 내에서 요 내부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좋은 점은 뭐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걸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요걸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블록들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일단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모델 학습하기 이걸 클릭을 하시고요. 그럼 이런 우리 여러분이 많이 보던 그 티처 머신 화면이 그대로 이제 표시가 됐죠. 그래서 뭐 다 해보셨을 테니까 뭐 금방 아실 텐데 클래스 1 클릭을 하시고 클래스 이름을 30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클릭해서 이렇게 영상을 수집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수집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냥 요 로봇 한 자리에 놓고 요 계속 수집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각도도 돌려가면서 여러 방향에서 그리고 요 거리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영상을 수집하는 게 좋아요. 20장 이상 해야 되는데 여기 28장을 했는데 좀 많이 할수록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래스 요거는 또 클릭을 해서 클래스 2를 클릭을 해서 도로로 바꾸고요. 또 카메라 클릭해서 이제 도로 영상을 수집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다양한 각도에 다양한 위치에서 특히 곡선 그 도로가 있죠. 그 부분도 영상을 수집을 하고요. 쭉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수집을 한 거예요. 보시듯이 여기도 20장 이상 수집해야 되니까 뭐 많이 하세요. 많이 수집을 해서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하면 되겠죠. 모델 학습하기를 클릭하면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학습이 다 끝나면 여기 이제 카메라 표시될 거고 잘 되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델을 이제 학습한 모델을 여기서는 지금 학습을 했으니까 그냥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요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뭐 예를 들면 내일 다시 이제 해보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학습하는 건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학습되어 있는 학습 모델 그러니까 학습된 모델을 저장을 해놓으면 내일 다시 할 때 그냥 저장된 모델을 불러와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델 저장하기를 클릭을 하고요. 파일 이름은 뭐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 속도 모델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어요. 저장. 그럼 저장이 되겠죠. 불러오는 거는 나중에 해볼 거고요. 일단 여기서는 이미 이제 학습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냥 모델 적용하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블록들이 이제 쭉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학습된 모델이 이제 그 메모리에 들어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파일에서 불러올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앞에서 우리가 주행할 때는 속도 55로 주행했어요. 그런데 좀 35 별로 차이가 안 나서 표시가 잘 안 나니까 출발할 때는 70으로 출발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을 추가를 해주시고요. 속도를 70으로 뒤쪽 방향을 속도 70으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다가 나머지 다 똑같고요. 똑같고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아까 요 앞에 작성한 코드 그 반복문 안에 요 코드 뒤에다가 추가를 하는데 만약에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걸 이제 그 찾아야 되는데 분류를 하는 건 도로인지 지금 카메라에 보이는 영상이 도로인지 아니면 표지판인지 그걸 이제 분류를 하는 건데 여기 계속 분류를 한다. 예를 들면 이거 지나갔다. 지나갔는데도 계속 분류를 하고 있다. 좀 그렇죠. 좀 비효율적이죠. 여기서는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요 분류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뭔가 계산할 게 많을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에서 계속 그걸 하고 있다는 건 좀 낭비니까 그래서 여기 빨간색을 찾아서 요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 보이는 그때만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빨간색 영역이 Y좌표, 요 빨간색 영역 요 사각형 박스 있죠? 요거의 중심 좌표, 중심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된 여기가 중심인데, 요거의 Y좌표, 세로 방향의 좌표가 0보다 작으면. 자,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스크래치의 좌표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스크래치를 보면 요 화면의 중간이 이제 0이고요.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숫자 커지고 0보다 요 아래로 내려가면 숫자 작아져요. 그래서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죠 아래쪽이면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나가면 로봇이 이렇게 쭉 움직이면 여기 위치가 계속 바뀔 텐데 원래 여기 있다가 쭉쭉쭉쭉 가까워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요 중심 위치가 요 보다 아래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인식을 하겠다. 분류를 하는데 쭉 지나가는 동안 분류를 하겠죠. 그래서 0보다 작을 때 작다면 그때 이제 분류를 하고 분류 결과가 30이냐 아까 두 가지가 있었죠. 30하고 도로 클래스 이름이 30하고 도로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걸 클릭하면 30하고 도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30이면 속도를 30으로 바꾼다. 처음에 원래는 70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면 속도를 30으로 바꾼다. 요 지나갈 때 30이라고 확인이 됐고 속도를 30으로 바꿔서 계속 주행하는 거죠. 그리고 정지선을 만나면 정지하고. 어떤 건지 알겠죠? 이게 전체 코드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코드를 잘라서 보여줬기 때문에 좀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체 코드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니까 이걸 보고 이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면 되겠죠. 자, 이걸 해보시고 일단은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정지선처럼 요것도 여기 분류를 좀 잘못하면 어떨까?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곤란하니까 요것도 한번 여러 번 분류를 해서 해보자. 정지선처럼. 그래서 변수를 하나 또 추가했어요. 표지판 30. 뭐 변수 이름은 뭐 다른 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어떤 변수냐 하면 지금 표지판 그게 속도 30이라는 그 표지판을 로 분류된 횟수 몇 번 분류가 됐느냐 그 처음에 0이겠죠. 0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류가 됐을 때 1만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쭉 돌아서 분류가 됐다. 이거 이제 쭉 지나갈 텐데 30으로 분류가 됐다. 그러면 1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또 30으로 또 지나가면 또 30으로 분류가 됐다. 그러면 또 증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3번 이상 표지판 30으로 30으로 분류가 됐다면 그러면 진짜로 그 30이 맞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주행 속도를 30으로 바꾸겠다. 그 얘기예요.
굳이 뭐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서 혹시 여기 이제 혹시 분류가 잘못되면 어떨까 하고 걱정이 된다면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다음 동영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시고 요 실행했을 때 비슷하게 동작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서 작성한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해보셨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학습한 모델이 컴퓨터에 이제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메모리에 들어 있으니까 뭐 잘 될 텐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본선대 이틀 동안 하는데, 첫날에 이제 학습을 다 시켰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 그러면 학습을 다시 해야 되나요? 그건 좀 곤란하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자기가 한 걸 이제 자랑하고 싶은데, 컴퓨터를 가지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학습하는 것부터 새로 하면 지루하잖아요. 친구들이 보기에는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우리가 저장을 했죠. 모델을. 그 저장된 모델을 불러오는 그 블럭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요 앞부분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실행이 될 때, 여기 이제 실행을 하면 쭉 해서 요 블록까지 오잖아요. 요 블록이 실행이 될 때, 이렇게 이제 창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저장한 모델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열기를 하면, 이제 모델을 불러와서 메모리에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지나가서 일단 여기서 불러왔고 모델을 불러왔으니까 어디 갔죠? 뒷부분에 요 뒤에 있는데 그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30하고 도로를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실행하면 또 불러오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요거는 이제 파일에서 한번 불러왔다. 지금 현재 이제 파일에서 불러오든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학습을 했던 일단 메모리에 모델이 올라와 있으면 요거는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금 메모리에 모델이 없는 상태, 모델을 아직 불러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 요게 불러올 수 있도록 아까 선택하는 파일을 선택하는 창이 열려서 모델을 불러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러온 다음에는 이제 다시 실행을 했다. 중지를 하고 다시 실행을 했을 때는 이미 이제 불러온 게 있으니까 다시 불러오진 않아요. 그래서 쑥 지나가요, 그냥. 그럼 만약에 나는 다른 걸 불러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른 걸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여기 지금 화면이 지금 어디 있죠? 여기 화면에 보면 잘 안 보이나요? 음,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다시 앞으로 쭉 가볼게요. 여기 보면 아까 모델 학습하기가 있었는데 여기 모든 모델 지우기가 있죠. 이걸 클릭하면 지금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모델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다시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새로 불러오고 싶다는 걸 그러면 여기 모델을 지우고 다시 여기 파일에서 불러오면 다시 실행하면 이제 파일에서 새로 불러오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 그 속도 값을 자동으로 계산해 줬잖아요. 이렇게. 차선을 찾으면 바퀴 속도 값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그 계산된 값을 그냥 우리가 이용만 했죠.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직접 계산해 보자. 자, 앞에서는 이렇게 이미 자동 계산된 밖의 속도 값을 가지고 이제 움직였는데 직접 한번 계산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확장 기능 추가 똑같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아까는 이제 요 간단하게 주행하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카메라로 주행하기. 얘도 카메라로 주행하는데 어쨌든 이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세밀하게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그런 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비슷하게 이렇게 블록들이 표시가 되고요. 블록이 좀 다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를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여기 카메라 화면이라고 치고요. 여기 카메라 화면이 있다. 그러면 이제 차선이 이렇게 보이죠? 왼쪽 차선, 오른쪽 차선이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요 중심, 중간. 여기 카메라 화면의 중심, 점선으로 표시된, 여기 이제 카메라가 로봇에 붙어 있으니까 로봇의 중심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중심에서 여기까지 왼쪽 차선까지의 요 수평거리 그리고 오른쪽 차선까지의 수평거리가 있을 텐데 얘가 자동차라고 그러면 요 차선 중앙으로 이렇게 이동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중앙으로. 근데 이제 이쪽에 있다 중심이. 그 말은 뭐죠? 조금 차선 왼쪽에 붙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좀 가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일단 이 차이 값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오른쪽 거리가 왼쪽 거리보다 크죠? 그래서 오른쪽 거리에서 왼쪽 거리를 빼면 어떻게 되죠? 0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자, 이 차이 값을 계산했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조금 가야 된다 그랬는데 원래 주행 속도가 있죠. 양쪽 바퀴 속도를 똑같이 하면 앞으로 쭉 이동을 할 텐데 거기다가 약간 오른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겠죠? 오른쪽 바퀴의 속도를 조금 더 높이고 오른쪽이래. 왼쪽 바퀴 속도를 조금 더 높이고요. 오른쪽 바퀴 속도를 조금 줄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차이 값만큼 이렇게 빼고 원래 주행 속도가 있는데 오른쪽 바퀴는 줄이고 왼쪽 바퀴는 더 늘리고 더 값을 크게 하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쭉 갈 거다. 그겠죠. 그래서 원래 주행 속도에다가 이 차이 값을 더하고 빼면 된다. 왼쪽 바퀴 속도는 더하고 오른쪽 바퀴 속도는 뺀다. 이해가 됐죠? 그럼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오른쪽 거리에서 왼쪽 거리를 빼면 0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왜냐면 왼쪽 거리가 더 크니까 이 값이 더 크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 속도를 늘리고 이쪽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근데 차이 값이 음수 값이니까 빼면 여기다 더하면 원래 주행 속도에 더하면 여기 줄어드는 게 되겠죠. 음수값 0보다 작으니까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빼면 값이 늘어나겠죠. 여기 만약에 여기 반대인 경우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사실은 똑같은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뭐 그냥 요것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왼쪽 바퀴 속도는 더하고 오른쪽 바퀴 속도는 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걸 그대로 적은 거예요. 차이는 오른쪽 그 수평거리, 오른쪽 차선까지의 수평거리에서 왼쪽 차선까지의 수평거리를 뺀 거다. 그리고 왼쪽 바퀴 속도는 그 차이만큼을 더하고 오른쪽 바퀴 속도는 차이만큼을 뺀다. 그런데 이 차이 값이 뭐 주행 속도보다 더 클 수도 있고요. 그럼 굉장히 큰 값이면 좀 너무 많이 조금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별표만큼 곱해서 더하고 빼자. 이 별표 값은 우리가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왼쪽 바퀴 속도는 주행 속도에다가 이 별표만큼 곱한 이 값을 더하고 오른쪽 바퀴 속도는 뺀다. 이걸 그대로 이제 코드로 구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차이값, 차이라는 변수를 하나 또 만들었고요. 차이 값은 뭐라 그랬죠? 오른쪽 거리라는 게, 오른쪽 차선까지의 수평거리죠. 가로 방향의 거리. 오른쪽 차선의 가로 거리.
그리고 요거는 왼쪽 차선의 가로 그림. 이걸 뺀 거죠. 빼면 그게 차이값이다. 그리고 차이 곱하기 별표인데 요 별표 값을 대충 여기서 0.1로 정했다. 차이 곱하기 0.1. 자,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주행 속도. 주행 속도는 왜 음수값이냐면 우리가 아까 후진한다 그랬죠. 뒤로. 그러니까 주행 속도가 그 플러스면 이제 바퀴 속도가 아까 그 그림에서 요 주행 속도가 둘 다 양수값이면 앞쪽으로 회전을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쭉 갈 텐데 이게 음수값이면 이제 바퀴가 뒤로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뒤로 쭉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후진해서 간다 그랬으니까 음의 70, 마이너스 70으로 이제 주행 속도를 정한 거고요. 그걸 그대로 구현하면 되죠. 주행 속도 더하기 차이 곱하기 별표. 주행 속도 빼기 차이 곱하기 별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놨고요. 그게 왼쪽 바퀴 속도고 오른쪽 바퀴 속도라 그랬으니까 여기 왼쪽 바퀴 속도, 오른쪽 바퀴 속도 얼마로 정하기 요 블록에다가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왼쪽 바퀴 속도 여기다 대입하고 오른쪽 바퀴 속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 비교를 해보면 앞에서는 이제 주행 방향을 뒤쪽으로 정했고 주행 속도를 70으로 했죠. 요게 여기서 마이너스 70으로 한 거와 똑같죠. 뒤쪽으로 70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70이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한 거와 똑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게 색깔이 좀 다르죠. 블럭이 그림도 다르고 다른 그 종류의 블럭이 아까 앞에서 이제 그 뭐였죠? 간단하게 주행하기가 있었고 카메라로 주행하기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건 간단하게 주행하기의 블럭들이고 요거는 카메라로 주행하기의 블럭들이에요. 두 개 다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가 그 뭐죠? 우리가 요거부터 해서 순서대로 쭉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뭐 처음부터 이제 요 블록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블록들을 사용하겠죠. 똑같은 블록이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는 똑같긴 한데 요거 사용하면 안 되고 요걸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앞에서는 그 계산된 속도, 자동으로 계산된 속도 값으로 이렇게 바퀴를 움직였는데 요 속도 값을 우리가 직접 계산을 했죠. 계산한 값을 가지고 요 바퀴를 움직인다. 그렇게 이제 된 거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을 보면 요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블록이긴 한데 요거는 간단하게 주행하고 요거는 카메라로 주행하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행 속도를 아까는 그냥 30으로 했는데 방향은 뒤쪽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뒤쪽으로 30 속도로 움직인다 그 얘기죠. 이걸 주행 속도를 마이너스 30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돌아서 요 주행 속도 값 여기 주행 속도 값이 요 값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걸로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도록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전체 코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바퀴 속도를 직접 계산해서 하는 걸 해봤는데 이것도 실행을 시켜보면 앞에 산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설명을 드렸느냐? 우리가 본선 미션에서 그 간단하게 주행하기 그러니까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걸로 여러분들이 한 것과 했을 때랑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 직접 계산해서 이 값도 조정해 가면서 이게 뭐죠? 아까 그 회전하는 변화량 그 값이죠. 회전 변화량 이런 값도 조정해 가면서 했을 때랑 점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하는 경우가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